안녕하세요. 김효수의 논문 컨설팅 김효수 박사입니다. 중간중간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좋은 논문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보통은 그 컨설팅 할 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소개하고 논문 구성 같은 거 요령 알려드리는 그 포맷 그대로 해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논문을 읽읍시다라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난주에 컨설팅을 하다가 이렇게 발견한 괜찮은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주지영 선생님의 2021년 연구고요. 제목은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에서 아주 우리 특히 석사과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다음 박사과정 논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개 효과에 대한 논문이라서 소개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 해서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엔드노트 20이라고 써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서지 관리 프로그램 엔드노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 논문들을 참고문헌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엔드노트 꼭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시면 엔드노트가 참 편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파일들을 주지영 선생님의 논문 PDF 파일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가 약간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한 엑셀 파일을 같이 해놨는데요. 이렇게 파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괜찮은 논문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좋다. 연구 방법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주지영 선생님의 논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주지영 선생님의 논문은 또한 청소년 논문이라서 이런 식으로 주제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따 하겠지만 연구 디자인 통계로 해서 또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관해서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안 그러면 뭐 레프웍스든 안 그러면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먼저 논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열으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제목을 보세요, 반드시. 네. 제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좋은 논문을 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제목을 보시고 이 제목과 자, 서론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보실 때요. 자, 제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보시느냐? 연구의 목적을 보세요. 자, 연구의 목적 여기 있죠. 자,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칸이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몰아놓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기는 상당히 조금 불편할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PDF를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데스크탑으로 보시는 게 그 FHD 데스크탑 사이즈의 데스크탑으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 차게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죠.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대상이죠. 대상이 청소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개념이 불안, 또래 애착, 정서조절 전략인데 정서조절 전략 중에서도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나오죠. 네, 너무 길어서 정서조절 전략 앞으로 뺀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고 하나의 개념이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세 가지 개념이면 아주 베르넨 케니 스타일의 그 매개 효과를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매개 효과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제목과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가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좋은 논문이에요. 거기서 어,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좋은 논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보죠. 어떻게 됐는지.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인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를 성차에 따라 검증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의 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그런데 이건 아마 좀 실수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 남녀 청소년 어쩌고저쩌고 의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있는 건데요. 뭐 이해를 높이고 뭐 정보를 제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렇고 자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불안, 정서 조절 전략, 또래 착간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상관에 대한 얘기네요. 이런 연구 문제는 사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왜냐면 상관을 본다라는 거는 사실 아주 기본이거든요. 마치 기술 통계에 대해서 뭐 굳이 쓰진 않잖아요. 기술 통계에 대해서 굳이 쓰지는 않듯이 상관도 굳이 안 써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시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자, 두 번째 연구 문제 2. 남녀 청소년의 불안과 또래의 차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불안과 또래의 차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불안이 또래의 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죠. 남녀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의 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부정적 인지 조작 전략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좀 워딩을 좀 바꾸자면 남녀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 자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안 그러면 남자 청소년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C가 관계를 C가 내게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남녀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부정적인 인지 정서 조절 전략이 매개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워딩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연구 방법을 봐야죠.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측정 도구 잘 썼는지 보시고, 자, 자료 분석 방법 어떻게 썼는지. 자, 자료 분석 방법, 이 결과를 제대로 잘 하는 분들이 자료 분석 방법을 엉터리로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습니까? 제목을 보고,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보고, 그 다음에 가볍게 연구 방법과 측정 도구 부분 보고, 자료 분석 방법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어떻게 도출을 했는지 보는 거죠. 순서대로 상관과 기술 통계를 보고, 자, 기술 통계를 보면서, 기술 통계와 상관을 보는 거죠. 기술 통계와 상관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매개 효과를 봤네요. 네. 아주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매개 연구를 보고하는 형식을 띄었죠. 그래서 논의 및 결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괜찮은 논문이에요. 네, 제가 뭐 미리 얘기 드리자면 이 논문의 형식에 이 논문이 뭐 100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매우 괜찮다, 매우 좋다라고 해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매개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이 형식에 맞춰서 뭐 분량 같은 거는 약간 가감이 있어야겠죠. 네,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는 안 되고 네, 조금 더 뭐 이렇게 양을 조금 늘리는 약간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포맷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 참 말씀드리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이고 이론적 배경이 없어요. 이론적 배경이 없는 연구들이 가끔 있죠. 이론적 배경이 없는 학술지들이 꽤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아동학회 뭐 이런 데는 뭐 이론적 배경이 없습니다. 예. 이론적 배경을 서론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구분해 놓으면 서론에서 했던 얘기를 또 서론을 도대체 서론에서 선행력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뭐 그런 예를 들면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서론하고 이론적 배경하고 구분도 애매하고 겹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이론적 배경 없애고 서론에다가 포함시킨 거. 저는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왼쪽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냐면요. 저는 항상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뼈를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라. 네, 왜냐하면 건축물도 구조물이 있죠. 건축물도 이제 구조를 뼈를 세우죠. 예,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 외장과 내장을 붙여서 건물을 완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논문을 쓰실 때도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요 논문에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빼낸 겁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읽으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뭐 나올 수는 없겠죠? 논문을 읽으실 때 특히 초심자들은 논문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논문을 분해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논문을 분해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것들이 논리 전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네. 그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습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주제가 정해지고 제목이 정해지면 내가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서론은 어떻게 정의하게 되겠구나. 라는 서론의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보다 손쉽게 정할 수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기 전에 물론 저는 뭐 읽긴 했습니다. 미리 읽긴 했는데 네. 아주 전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럼 불안이 독립변수고 또래 애착이 종속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 효과예요. 그러면 이런 연구들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청소년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왜 굳이 청소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통은 얘기를 해주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청소년 내 또래 애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청소년의 또래 애착을 그냥 뭉뚱그려서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청소년을 따로 떼서 내가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청소년 딱 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중요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바로 그냥 종속 변수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보면 옵션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변수 중에서 가장 먼저 뭔 얘기하냐면 종속 변수를 얘기합니다. 또래 애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또래 애착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는 또래 애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나는 평소에 항상 정서조절 전략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나는 항상 불안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내가 불안을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불안을 내가 먼저 쓸 거야. 불안을 잔뜩 쓸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뭐 다른 분야에 예를 들면 뭐 독립 변수에 안 그러면 매개 변수에 더 많이 알고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형식상 종속 변수가 이거 메인이에요. 종속 변수가 메인.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변수가 되도록 종속 변수로 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또래 애착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한데 뭐하러 연구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래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줍니다. 독립 변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전형적인 형식은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얘기해 줍니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를 어떻게 얘기해 줘요? 종속변수인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의 불안, 이 독립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또래착에 영향을 미치는 뭐 중요한 변수로 뭐 불안이 있다. 뭐 불안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의는 뭐 어떻게 되는데 뭐 선행 연구에 의하면 뭐 불안이 뭐 또래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청소년기에는 뭐 보다 뭐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 성인과는 어떻게 다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종속 변수 먼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얘기해 주는데 독립 변수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종속 변수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 종속 변수와의 관계에서의 독립 변수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해 주느냐? 이게 봤더니 얘 말고도 다른 애가 또 있더라. 자, 이거는 너무 말이 길으니까 그냥 정서조절 전략이라고 할게요. 그냥 정서조절이라고만 할게요. 자, 정서조절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더라. 정서조절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정서조절이라는 얘도 또한 또래 차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정서 조절이 뭐 잘 되는 애들이 또래 차기 뭐 얘들이 뭐 정서적으로 안 된대서 뭐 또래들한테 뭐 예를 들면 더 호감을 갖고 뭐 또래와의 관계가 좋고 그래서 뭐 또래 차기 뭐 더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매개 효과라겠죠. 매개 효과면 얘와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또 관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정서 조절 전략은 또래 차기에는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지만 요 불안으로부터는 또 영향을 받더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 한편 뭐 보통은 이제는 그 단락을 바꿔서 얘기를 하겠죠. 한편 정서 조절 전략은 불안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뭐 선행 연구들에서는 보고되고 있다. 뭐 누구누구에 의하면 뭐 불안이 높을수록 뭐 정서를 뭐 예를 들면 조절하는데 뭐 곤란을 겪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항상 하실 때 독립변수를 먼저 해주고, 시가 조금 작네요. 자, 독립변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를 얘기해 주는데, 종속변수는 뭐예요? 항상 독립변수와의 관계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게 돼요? 매개변수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매개변수를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돼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선행 연구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이런 연구 있고 저런 연구 있고 뭐 다 있는데 불안이 또래의 착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 조절이 매개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 자,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빼먹었네요. 자, 지금까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봤더니 이 변수들 간의 매개 효과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찾아봤더니 아이고 이런 이것들에 대한 매개 효과를 연구한 게 없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행 연구의 부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 조절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아주 전형적인 매개의 논리 전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펼쳐서 이렇게 보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어요. 제가 예전에 석사 때도 처음에 저도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빼면, 자,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쫙 돼 있죠. 네. 자, 제가 지금 보면 이름을 그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지금 보면 2단으로 돼 있는데 2단으로 돼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요 높이로 해서 얘가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2단으로 했으면 얘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여요. 예, 그래서 번호를 매겨놓으면 아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면, 자, 이분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죠. 자, 이분 같은 경우 청소년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청소년기는 발달학적 관점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셨네요. 자, 여기에 인용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뭐 누구나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긴 해요. 네, 근데 뭐 수많은 인용이 있으니까 요런 내용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인용을 넣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아마도 요 뒤에까지 연결돼서 요거를 이 앞에 인용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되도록 아마 여기다 인용 달아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청소년기의 중요성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글은 이렇게 썼는데 아마 이분이 본인이 논문을 쓰기 전에 골격을 세울 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 청소년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여기다가 청소년기와 청소년기의 중요성 앤드 친구 관계.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조금 뭐 간략하게 하시려면 뭐 예.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약간 그 단락을 조금 떼도 될 것 같은데 떼지 않고 약간 길게 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락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단락을 그때 잘라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너 문장 한 단락에서 한 대여섯 문장, 길어도 대여섯 문장, 서너 문장에서 대여섯 문장, 한 문장이 단락, 한 단락. 뭐 이러면 너무 짧잖아요. 한두 문장이면. 그래서 뭐 서너 문장에서 짧게는 서너, 길게는 대여섯. 예, 요 정도로 하고 조금 잘라 주셔야 조금 이런 식으로 잘라 주셔야 조금 지루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뭐 지지부진하게 너무 이렇게 막 쓸데없는 얘기 안 쓰고 좀 명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네요. 특히 청소년기 부모 영향부터 벗어나 뭐 친구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애착 관계가 부모에서 또래 친구로 변화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도 이미 뭐 애착 관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넘어간 거죠. 청소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애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넘어가고 있죠. 이를 통해 또래 친구부터 받게 되는 사랑, 지지, 우정은 뭐 어쩌고저쩌고 긍정적 자본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저는 이제 청소년기와 친구 관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청소년기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번으로 간단하게.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또래 착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네요. 또한 이 시기는 자아정체가 발달로 하면서 또래 집단 내 원활한 작용하고 뭐 또래 착이 두드러지게 된다 해서 이러한 청소년의 또래 착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뭐 또래 착, 이 청소년기의 또래 착이 중요하고 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또래 착이 중요하다라는 걸 구구절절히 이렇게 길게 쓰셨네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브레이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길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마 브레이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한 단락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십니까? 또래 착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엔 아마 불안을 얘기하시겠죠. 제가 이 논문이, 괜찮은 논문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아주 유연하게 잘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논문 형식을 조금 잘 따라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은 뭐, 자료는 많죠. 자료 없어서 뭐 요즘에 논문 못 쓰는 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매끄럽게 구성하느냐, 그걸 못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를 조금 배우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좋은 논문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청소년기 또래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개인 내적 요인 중 하나로 청소년기의 불안을 들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죠. 네. 그 형식이죠, 딱. 청소년기 또래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불안. 그래서 불안은 얘는 뭐예요? 또래 애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무슨 성적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성적이 예를 들면 또래 애착하고 예를 들면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뭐 갑자기 뜬금없죠? 네네. 그래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래 애착과 관련이 있는 걸로 해서 불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소년기는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어, 뭐 어디 이종을 안 하면은 예,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뭐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 개념에서 알 수 있,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평가될 수 있음을 뭐 인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보다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 뭐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무슨 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끊어서 이 내용은 사실 이 연구에서 나왔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 APA에서 추천하기로는 문장 끝에다 넣으라고 해요. 사실 뭐 이게 예를 들면 중간에 뭐 몇 개가 예를 들면 좀 섞여 있더라도 되도록 문장 끝에 넣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장 끝으로 보내도 돼요. 요거는 요게 아닌데?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전 연구에서 인용을 하려면 딱 그 연구에 맞는 것만 딱 그거 부분만 예를 들면 한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도록 뒤로 넣으면 깔끔하다. 그래서 되도록 뒤에 넣는 연습을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불안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해서, 뭐, 청소년기에 불안은 영향을 미치고, 불안 수준이 높은 애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계속 쭉 나가죠. 예, 불안감이 높은 학생들은 아예 안 좋고, 뭐, 불안 수준이 높은 애들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예,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즉, 불안이 높은 애들은 뭐 해서 또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되지 뭐 심리적 부적응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자 불안과 또래 관계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몇 가지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런데 스트레스와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찾아서. 예, 요거 찾는 거는 리스에서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못 찾아가지고 저한테 뭐 이메일로 해가지고 뭐 논문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거 못 찾으면은, 본인이, 논문 공부를 할 준비 자체가 아예 안 된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리스 들어가서 잘 찾으세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 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어디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조금, 이제, 매개할 수 있는, 누가 매개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매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뭐, 주목하였다. 이렇게 했네요. 누가 매개하라고 시킨 거 아닌데 굳이 이렇게, 나 매개할 거야 라고 막 얘기하고 들어가거든요. 요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독립변수. 자, 또래 차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거꾸로 했네.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불안이죠. 불안. 불안이, 아유, 엉망이네요. 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또래 차. 얘가 또래 차이고, 얘가 불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V와 DV의 관계는 불안이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정서 조절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나는 뭐 정서 조절 매개 변수로 정서 조절 전략에 주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편 한편 정서 조절 전략 역시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뭐 어, 많은 문헌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 해서 조금 이제 뭐 정서 조절 전략이란 무엇인데 뭐 정서 조절 전략이 높을수록 뭐 또래 애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정서 조절 전략은 한편으로는 불안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뭐 또래 그 정서 조절 전략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해되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매개 효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뭐 너무 당연하죠? 네. 매개 효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선행 연구에 대해서 조금 뭐 간략하게 얘기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뭐 미리 아무튼 지금도 이미 선행 연구 충분히 보긴 했는데 매개 효과 안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마 미리 뭐 이것저것 얘기를 봤기 때문에 매개 효과에서 가능성 존재한다 하는 선행 연구의 검토 결과 이들 변수 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한국어든 뭐 아랍어든 뭐 영어든 뭐 불어든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못 찾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 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없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자기가 못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없다라고 하시면 곤란하고 찾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로 연구 목적으로 넘어가 주면 되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약간 아쉬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뭐 누가 굳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매개 변수 한다고 막 하거든요. 네네. 그게 조금 약간 아쉬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후에 전개하는 거는 잘 하셨습니다. 뭐 정서가 뭐 정서 조절은 뭐 어떻게 저 정서 조절에 대해서 뭐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는 뭐 자 보시면 또래차비 정의하면 정서 조절은 정서 상태를 어쩌면 유지하는 과정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줬죠.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 되게 되면 뭐 전략적으로 반응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서 조절의 정의를 내리고 간단하게 특징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얘기를 했네요. 예, 예. 조금 더 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얘기하고 있고요. 정서 조절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쭉 해서. 자, 청소년 또래 관계 징징교 인지 조절 전략이 중요한 뭐 이유는 뭐 어쩌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막 사실은 여기 보면 요 내용이 제가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해놨듯이 사실은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더 좋을 뻔도 했어요. 예, 예. 보시면 정서조절 전략과 또래 관계, 그냥 종속 변수요. 이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 올려서 갑자기 뭐 주목하였다. 그거보다는 뭐 여기에서 이처럼 또 증신시켜 전체를 중요한 이유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뻔했죠. 예를 들면 한편 이렇게 자, 그냥 말로 할게요. 한편 정서조절 전략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서조절 전략도 있다. 그렇게 예를 들면 하고 요 문장을 빼는 거죠. 그래서 한편 또래에 영향을 미치는 뭐 중요한 변수로 정서조절 전략도 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냥 나가는 거죠. 정서조절은 정서 상태를 어쩌저쩌저 그냥 나가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게 조금 요 문장 하나만 사실 바꿔도 될 뻔했네요. 가만 보니까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좀 부드럽게 증진시켜서 인지적 정서의 중요한 이유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래 작과 정서적 전략에 대해서 또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이 뭘 얘기하셨냐면 정서 조절 전략 중에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유를 제시를 하는 거죠. 변명, 레이셔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상당히 잘했어요. 예, 요 보니까 논문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은근슬쩍 그냥 갑자기 그냥 정서조절 전략이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그냥 막판에 그냥 연구 문제에다가 그냥 갑자기 써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굳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적응적인 것과 부적응적인 것 중에 내가 굳이 부적응적인 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논문이 좀 구성이 좀 착실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깝게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없냐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빼먹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빼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논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되 본인이 조금 더 나은 예를 들면 뭐 연구가 되시려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을 조금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이거에 주목하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매개 효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선행 연구의 검토 결과 얘들 간의 매개 효과를 본 연구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아, 나 이거 할 거야.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연구의 목적을 딱 들어가면, 조금 유연하죠. 네.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좀 더 좀 매끄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한편 성별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아마 요거는 나중에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왜냐면은, 읽다 보면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분석을 해보고, 오히려 나중에 추가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 성별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선행연구의 불일치가 뭐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해서, 가만 보니까 성별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별의 조절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개 효과가 있죠. 이 매개 효과가 전체 모집단에서 다 똑같을 것이다라는 우리는 강력한 가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별의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모집단 안에 하위 모집단이 존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별로 따지면 남녀가 예를 들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효과가. 지금 우리 불안이 정서 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조절 영향에 미치고 정서 조절 전략이 다시 또래 애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 관계가 남자는 뭐 예를 들면 매개 효과가 없고 여자는 있고 뭐 안 그러면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년의 조절 효과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는 뭐냐면 하위 모집단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절 효과를 얘기하시는데 조절 효과를 그냥 이론적으로 하신 다음에 조절 효과 나 할 거야 그냥 하고 선언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절 효과를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그 분석에서 예를 들면 그걸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저도 여기 이제 뭐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능성을 고려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 문제를 점검증하고자 한다. 이거는 뭐냐면 조절 효과가 있을 거니까 나는 조절 효과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냥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서 네, 할 수도 있어요. 조절 효과가 그러면 과연 성별이 조절 효과, 조절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냐? 라는 검증을 할 수 있는데, 또 뭐 분석법이 다 좀 복잡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조절된 매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 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본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러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해서 매개 효과를 본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썼죠. 사실 요 밑에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연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래서 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뭐 의의나 뭐 그런 거예요. 네. 한 줄이죠,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연구 목적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연구 목적을 막 구구절절히 해가지고 엄청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예를 들면, 뭐, 정리하시는 거, 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지도 교수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학생들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도 교수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 문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괜찮게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연구 문제 같은 경우 베르넨 케니 같은 경우에는 뭐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가 해서 베르넨 케니에 보통 3단계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독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로 보통 베르난켄이 3단계로 보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뭐 보통 뭐 소벨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요 소벨 테스트보다는 요즘에는 뭐 부스트랩이나 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 매개 효과를 보는 자체를 뭐 보통 SPSS를 통해서 어, 회귀 분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에이모스 같은 거나 R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보통 SEM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야, 뭐, 아무튼, 뭐, 지금 있는 연구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연구들은 뭐 사실 뭐 간단한 연구거든요. 뭐 어떤 분석 보면 사실 요거는 필요 없다. 요거는 필요 없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뭐, 그, 매개 효과나 뭐 조절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예를 들면 수학적이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라서 뭐 이걸 빼고 넣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은데요. 그냥 뭐 가장 많이 쓰는 거 하시면 돼요. 네, 뭐 교수님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고 빼라고 하면 빼고 일단은 베로넨 예,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뭐, 예를 들면 2번, 독립변수가 4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이, 얘가 2.1이 되고, 얘가 2.2가 되고, 얘가 2.3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2.4가 되고, 뭐, 아니면 요거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요거는 뭐 굳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예, 보통, 예, 구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할까요? 뭐, 지금 여기는 지금 돼 있죠. 남녀 청소년의 뭐 저쪽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1. 뭐, 청소년의 불안은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의 불안은 어, 부적응적인 여기 적응적인이 아닌데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 설명할 때는 어, 불안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은 또래에 자기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워딩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23 하면 어차피 뭐 이렇게 해갖고 1, 2, 3 단계로 해서 어차피 분석을 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연구 문제는 좋은 연구는 어떻게 되냐면 요 연구 문제가 있으면은요. 똑같이 이 연구 문제인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뭐 연구 문제를 이제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 결과 부분에 가면 이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에 뭐 이거 연구 질문에 없는, 연구 문제에 없는 뭐 분석이 뭐 잔뜩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그걸 굳이 추가하고 싶다면 앞에다가 굳이 또 연구 문제를 기술을 해 주셔야죠. 아니, 묻지도 않은 걸 뒤에서 대답한 거잖아요. 이 앞에는 질문이 있는데 뒤에 대답이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연구는 앞에 연구 문제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뒤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앞뒤가 딱 맞아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구나. 네네. 제가 요거 아마 지금 그 얘기 아까 추가적으로 드린다고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지금 보니까 불안과 또래의 착을 얘기하면서 여러 선행 연구를 보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불안이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또래의 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불안이 높으면 정서조절 전략이 떨어지겠죠. 정서조절 전략이 떨어지면 또 또래의 착이 떨어져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불안과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는 마이너스의 관계. 그리고 정서조절 전략과 또래의 착의 관계는 플러스의 관계.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거 비슷하긴 하고 지금 불안이라서 그래요. 앞에가 조금 네거티브한 거.
이것도 네거티브한 거. 이건 좀 파지티브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와 얘들은 네거티브는 자, 불안이 높은 애들은 스트레스 높겠죠. 불안이 낮은 애들은 스트레스 낮고요. 자, 스트레스가 높은 애들은 또래착이 떨어지겠죠. 스트레스가 낮은 애들은 또래착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설명이 조금 애매해요. 예, 예. 그래서 되도록 매개를 구성할 때는 그냥 올 파저티브로 하거나 올 네거티브로 하거나 그런 게 조금 더 설명하기는 편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정서조절 전략이라는 게 저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느낌은 약간.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불안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스트레스가 또래층을 높이네? 물론 기존 연구에 많이 있어서 이걸 고려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불안이 관계 어려움을 높이고 관계 어려움이 또래층의 어려움을 또 가져온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매개 효과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연구를 보시고, 이 연구를 보시고 힌트를 얻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 할 수 있겠네? 또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셔서, 기존 연구를 찾아보셔서,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럼 자기 연구 되는 거예요. 지금 연구를 찾으셨네요. 두 개나 찾으셨네. 네, 이미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서 기존 연구를 보면서 내 연구를 찾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관계를 연결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기 연구 이미 두 개 나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선생님은 비록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적 전략을 매개로 얘기하셨지만 스트레스와 관계 어려움도 매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연구 방법 부분도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연구 방법 부분이 기술이 잘 되어 있음 학술지 논문 작성 시 적극 참고할 만함 이렇게 써놨는데요. 학술지 쓸 때 이 정도 쓰시면은 뭐 그냥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학술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또 어떤 학술지는 뭐 연구 대상의 자료 수집에서 여기다 꼭 표 하나 큼지막하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기다가 요인 분석 잔뜩 막 집어넣는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간략하게 합니다. 예, 한두 페이지로 해가지고 요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그런데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아주 간략하게 잘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 도구 부분도 보면 거의 뭐 완벽합니다. 이 정도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완벽해요. 자, 척도 구성은 저는 보통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척도가 누구누구의 척도를 쓸 거다. 누구누구의 척도. 보통 외국 사람이 많이 하니까 번역은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척도는 어떤 식으로 누가 뭐 하고 누가 하고 뭐 가감이 있을 수 있죠. 약간. 그래서 자, 이 척도의 개발자가 할 때 이런 구성은 어땠고 문화 구성은 어떻고 뭐 리커트 오점 척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는데 이 척도를 국내에 들어오면서 뭐 20문항이었는데 그거를 뭐 누가 뭐 몇 문항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10문항 됐다. 예, 그래서 나는 요 사람 께 오리지널인데 요 사람이 번역한 거를 활용하겠다. 뭐 이거 바로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어로 된 거 뭐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척도 중에 제가 영어 번역한 거 말고 뭐 불어 번역한 거 이런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영어죠, 거의 다. 네. 그래서 뭐 영어로 쓰실 거 아니니까 네. 요렇게 한 거, 요 사람 거를 번역한 사람 걸 쓰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밝혀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게 지금 잘 돼 있어요. 잘 보시면 본 연구의 청소년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누가 개발한 이거를 김정택과 신도균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잘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약간씩 순서는 조금 달라요. 뭐 총 20문항이고 4점 리커트 척도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약간 순서는 뭐 앞뒤로 뭐 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거 해석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평균 뭐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뭐 1점에 뭐 4점 리커트 척도로 뭐 이루어져 있다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불안의 뭐 평균 점수가 안 그러면 뭐 학산 점수가 뭐 보통 평균 점수 쓰죠. 그래서 불안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응답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뭐 좋겠죠. 뭐 불안이라고 해놓고 진짜 뜬금없는 거는 보통은
척도를 구성할 때 불안에 대한 점수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불안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역으로 다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불안이 높은 사람이 1점이 되고 불안이 예를 들면 낮은 사람이 4점이 되게 이런 식으로 구성한 안 좋은 척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예시 문항 같은 거를 써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뭐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주는 거. 사실은 이 연구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굳이 안 해주셨어요. 너무 당연해서 아마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굳이 너무 당연한 것 같더라도 굳이 얘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싶습니다. 그 보통은 학술지에서는 보통 신뢰도 정도만 얘기해 주는데요. 예, 학예 논문에서는 타당도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타당도라는 건 뭐예요? 보통 요인 분석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타당도도 뭐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누구는 뭐 네 가지 넘는다고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안면 타당도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내용 타당도 그다음에 뭐 중거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구성 타당도인 요인 분 구성 타당도를 뭐 예를 들어 검증하기 위해서 보통 요인 분석을 쓰죠. 그래서 보통은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죠. 네. 중거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척도 개발하고 그럴 때나 유용하고 보통 크게 쓰진 않죠. 자, 척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뭐 거의 100점입니다.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자료 분석 방법도 보면 상당히 아주 간결하게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네, 잘 해놓으셨고, 잘 보시면 되고, 조금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자, 요것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조금 바람직할 수 있죠.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고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결측치를, 자, 보통 불성실한, 자, 응답을 받으면은 특히 청소년 이 연구도 약간 의심 가긴 해요. 애들 뭐 그냥 막 달린 애들 많아요. 그런 건 버려야 돼요. 네, 그런 건 사실 응답이 아니라 찌꺼기. 저는 그냥 뭐 심한 말로 뭐 그냥 뭐 그냥 설문 쓰레기라고 하는데 예, 그냥 버려야 돼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막 달린 거 있죠. 그런 거 일단은 제거를 해야 돼요.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링을 해서 뭐 타이핑 하다 보면은 뭐 1점부터 4점 척도인데 갑자기 뭐 8점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예, 고치셔야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측치를 처리를 해줘요. 결측치가 처리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5% 이하일 때는 평균. 네, 모르면 평균. 외워두세요, 그냥. 모르면 평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 합산 점수 낼 수 있는데 보통은 평균 점수 쓴다고 제가 아주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평균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 여기서 뭐 여기 얘기할 때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뭐 불안이 뭐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측지 처리에 있어서 평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5% 이하일 때. 그래서 모르면 평균, 결측치 처리는 뭐 평균 점수를 통해서 결측치를 처리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해줍니다. 보통은. 네, 왜냐하면 이 기술 통계를 내기 전에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항을 예를 들면 빼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터무니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문항들을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문항을 확정을 해줘야 되죠. 문항을 확정을 해주고 자 이런 것들도 뭐예요? 데이터 클리닝이나 결집기처 이런 걸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사람을 빼는 거예요. 사람 응답한 사람을 빼는 거고 요거는 응답에 대한 문항들 혹시 뺄 문항 없나? 사람 뺄 거 빼고 응답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나오죠. 자 기술 통계도 뭐만 나와요? 기술 통계도 자 여기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기술 통계 참여 응답자에 대한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측정 도구에 대한 기술 통계 네, 두 가지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응답자에 대한 기술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여기에 보시면 뭐 남녀 몇 명이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셔서 아마 생략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학술지니까. 자, 잠깐 전화가 왔었네요. 네.
자, 그래서 자료 분석 방법을 정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통계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관 분석.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것도 한 세트죠.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전에 한 세트 이제 뭐 어떻게 하시는 거고,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 분석 빼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꼭 넣어주세요. 네. 상관 분석 꼭 넣어주시는 거 하고, 실제 분석은 요거죠. 매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아까 연구 문제에 보면 연구 문제 1번이 상관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문제 여기 1번 보면 청소년의 불안 정서 조절과 또래 애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뭐 넣어주셔도 되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뭐, 어떤 학문 분야에서는 아주 통용되는 것들이 어떤 학문 분야에서는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예, 각 학문 분야에 맞춰서, 학술지에 맞춰서, 예를 들면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가분석 같은 거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예, 연구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 해서 문제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짧은 이제 글 안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이렇게 쭉쭉 다 나와 있죠. 네, 교육 통계, 뭐, 인구 사회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잠깐 말이 끊겨가지고, 저도 지금 뭐, 잠깐, 조금 들으신 분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인구 사회적 배경에 대한 언급도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 굳이 이렇게 내용을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없이 그냥 쭉 써주시기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학술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조금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t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면 이게 보면서 조금 뭐 독자가 굳이 여기 다시 테이블을 볼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친절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쓰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상관도 보시면 뭐 써주신 거고요. 잘 보시면, 요거는 제가 조금 요령을 얘기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평균과 편차를 미루어 또래의 차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에 나왔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뭡니까? 2.5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또래 착을 4점 척도로 한다고 했죠. 1점과 4점, 1점에서 4점 척도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뭘로 답했다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답이 굉장히 가운데로 몰린 거예요. 2점 아니면 3점. 그래서 2점 아니면 3점으로 면서 그 평균 내면 2.5점이죠. 야, 표준 편차가 엄청 작네요. 매우 작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작은 거예요. 좀 보다 보면은 느낌이 좀 오죠.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2점과 3점이 대부분이라는 건 거예요. 가운데로 퐁당퐁당 하면서 그쪽으로 안 그러면 어떤 애는 2점 쫙 몰고 어떤 애는 3점으로 쫙 몰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래의 착이라는 문항들 자체가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나는 뭐 요거 좀 답하기 좀 껄끄러운데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조금 뭐 상당히 다르죠.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해서 이게 지금 아마 네거티브하게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뭐 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은 사람으로서 경험해서 최악의 것이었다는 건 생각을 자주 한다. 끔찍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한다. 애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요게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얘기도 좀 못 드렸구나. 이거 보면은 약간 음, 요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뭔가 코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부정적인 거니까 이것도 어차피 뭐 내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저 이 분야에 뭐 친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수상으로 보면 5점 척도구나. 아, 어떤 건 5점이고 5점, 어떤 건 4점이라서 제가 조금 헷갈렸구나. 요거하고 상당히 뭐 유사하겠네요. 네, 이건 5점 척도니까 이것도 약간 가운데로 달린 경향이 있죠. 그 대신에 표준 편차는 상당히 크죠. 이거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4점 척도고 얘는 5점 척도고 또 4점 척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졌구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요 점수를 보면 상당히 가운데로 달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얘를 예측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왜냐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는 2점, 얘는 3점, 항상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수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베리에이션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측이 힘들어져요. 네. 안 그러면 뭐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뭐 거는 요거하고 응답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경우에는 상관이 터무니없이 높아져요. 경영학 쪽 논문 보면 조금 뭐 0.8, 0.7, 0.6 뭐 어지간하면 0.5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뭐 설문회사 그런데 그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뭐 그 사람들 인력 풀 안에서 한 매당 그 1인당 1,000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설문조사하는 그런 것도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0.6, 0.7, 0.8 어지간하면 다 거기 들어가요. 심지어는 너무 높이 나와가지고 막 다중공선성 생기고 다중공선성 같은 거 뭐 정상적으로 연구를 하면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리서치 회사 통해서 한 연구들을 보면 다중공선성이 꽤 나와요. 실제로도 나와요. 네. 그런 거 보면 조금 이런 것들도 답 나왔다고 뭐 좋다 좋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실제로 이 연구를 인용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요. 네네.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금 빼먹은 부분인데 여기서 네네. 해석 방법인데 문항 예시 그래서 측정 방식 그 다음에 역코딩 여부, 네, 역코딩 여부 등이라고 해야겠네요. 역코딩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파지티브, 네거티브 뭐 예를 들면 일부 문항은 예를 들면 뒤집어야 된다. 그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써주면 좋겠다. 네, 없으면 뭐 안 쓰면 되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영 상관관계까지 나왔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만 상관관계가 툭 올라갔네요. 그래서 부정의적 인적 정서조절과 또래의 차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네요. 네. 그리고 또래의 착과 불안, 또래의 착과 인지적 정서 조절 절. 불안과 부정적 인지적 정서 조절야 불안과 또래의 착 상관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다른 분들이 연구하실 때는 불안과 또래의 착을 예를 들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지양하는 게 좋아요. 예. 이미 이 연구에서 밝혀졌잖아요. 상관이 상당히 작다. 그러면 이 연구가 예를 들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요것 때문에 조금 본인들이 하시는 연구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연구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상관이 낮은 편이에요. 얘와 불안과 또래의 착은. 그러면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불안과 또래의 착은 피하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내 연구에서는 요게 예를 들면은 뭐 내 연구에서는 점 1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연구에서는 점 1호나 점 2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요 연구하고 똑같진 않지만 요 연구가 제대로 됐다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점 1호나 점 2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점 1 밑으로 떨어지고 하면은 또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관계가 없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의 유의성이 보통은 연구를 예를 들면 보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불안과 또래의 차은 후속 연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양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안, 스트레스 또래의 착,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후속 연구하시는 분들. 불안과 또래의 착에 관한 다른 연구들을 찾아보셔서 상관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이전에 제가 찍어놓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보시면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좀 디테일한 면이긴 한데 P가 0.01 이하라고 돼 있네요. 근데 0.5면 효과 크기가 뭐 상관은 뭐 그 상관 그 크기 자체가 그냥 효과 크기거든요. 별도로 뭐 변환하고 그런 거 없이. 근데 효과 크기가 0.5가 넘어가 버렸는데 0.01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0.001. 별 3개 붙어야죠. 네, 별 2개 붙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얘하고 같은 레벨은 아니죠. 다 샘플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아마 요 정도만 돼도 아마 별 3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250개 뭐 요 정도면 아마 0.25나 0.3 가까이 돼야 아마 별 3개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분명히 별 3개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깜빡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네요. 매개 효과에 대해서 베르넨 캐니 하고 쪼쪼쪼쪼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쭉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성차 구분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여기서 이제 조절 효과를 본 거죠. 네, 조절 효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베르넨 캐니의 그 논문을 보면 자, 얘가 독립변수, 얘가 매개변수,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죠. 2번인 요 효과가 1단계입니다. 이게 뭐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다른 연구가 그렇게 잘못 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요거가 2단계죠. 자, 그래서 다른 후-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게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1단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2단계는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해야 된다. 이거는 필요한 거고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굳이 유의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순서 바꾸셔야 돼요. 2단계, 1단계, 3단계. 그래서 오리지널 연구를 꼭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으시면 뭐 어차피 평생 써먹는 거니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저 데이빗 캐니 박사가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넨 캐니 미디에이션 이렇게 치시면 미디에이션 오브 데이빗 A 캐니라고 되어 있죠. 데이빗 캐니.net. 네. 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이분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하는 거예요. 뭐 논문만큼의 뭐 공신력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자, 그래서 스텝 1, show that causal variable. causal variable은 독립변수죠. causal variable is correlated with the outcome. 그래서 이건 뭐예요? 종속변수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스텝 2가 뭐예요? causal variable is correlated with a mediator. 그래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show that mediator affect the outcome variable. 미디에이터가 outcome variable. 그래서 미디에이터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영향을 미치는데 뭐예요? 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Y as the criterion.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Y 여기서는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Y 요게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가 이제 종속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Xn, M을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In a regression equation and Xn, M as predictors. 그래서 Xn, M을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완전 매개, 부분 매개 뭐 그런 거 이제 뭐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스텝 1, 2, 3 요거는 이제 분석은 3단계로 하는 거고 요거는 해석이에요. 스텝 4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인디렉트, 뭐 디렉 이펙트, 뭐 이런 뭐 파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쭉 뭐 얘기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보면 알 거를 굳이 이렇게, 이거는 조금 요런 부분은 좀 아쉬운 거죠. 네, 이런 건 아쉬운 거고, 어, 매개는 뭐 그런 식으로, 예,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논의 및 결론. 네, 지금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한 30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 논의 및 결론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요약. 그러니까 연구의 요약.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연구의 목적. 보통 이렇게 하죠. 본 연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그래서 몇 명을, 안 그러면 뭐 중학생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뭐는 영향을 미치고 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죠. 그 다음에 함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함의까지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연구는 앞에서 마치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결과를 얘기하면서 요약을 얘기하면서 이제 함의도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형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딩을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 논의 및 논의라고도 하고 결론이라고도 하고 논의 및 결론이라고 하도 보통은 연구의 요약, 그 다음에 함의,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이거는 제가 지금 2분 쓰신 대로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놔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결과의 요약, 그 다음에 함의,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연구에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요약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구의 함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에서 길 필요는 없어요. 네, 길 필요는 없고 지금 두 페이지, 두 페이지 반 정도 하셨는데 이 정도 쓰셨네요. 학술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사실 이것도 학위 논문 포맷으로 바꿔놓으면 지금 두 페이지 조금 넘어갔는데 한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일곱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붙이면 학위 논문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면,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쭉 돼 있죠. 뭐라고 막 써 있죠. 네.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요 거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쓰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게 되는 거죠. 네. 자기도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 실력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목만 보고도 요 구성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한 7, 80% 정도는 맞출 수가 있죠. 네,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네, 네. 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PDF로 요약을 해서 쓰시는 거를,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건 연구는 아니죠. 평소에 읽으시는 거는 공부예요. 예, 연구라는 거는 저는 이제 목적을 본인이 정하고 방향성 있게 하시는 거를 저는 보통 연구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이렇게 읽으시는 거는 공부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서 연구를 이거 보면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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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시기를.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논문을 아마 100편 정도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읽으신다. 그냥 뭐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막 이렇게 읽으시면 뭐 500편, 1000편씩 읽으시면 뭐 그래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리 꾸준히 하시면서 한 100편 정도만 읽으시고 논문을 못 쓰신다. 아, 그것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 예. 예, 요령을 모르셨는데 이런 식으로 요령을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